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펀픽의 한국어 선생님 에미예요. 오늘은 토픽 2 라이팅 레슨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아직까지 첫 번째 강의를 듣지 않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링크를 눌러 레슨 1 53번 유형 스텝 바이 스텝 3단계 학습법을 먼저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수업에 이어서 토픽 쓰기 53번의 채점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답안을 함께 채점하며 자주 틀리는 내용과 구조 그리고 표현들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채점 기준을 왜 알아야 할까요? 바로 감점이 될 요소는 줄이고 반드시 써야 할 요소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픽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53번 채점 기준은 내용, 구조, 한국어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배점은 총 30점 중 각각 내용이 7점, 구조가 7점, 한국어 능력이 16점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글의 내용에서는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과제가 답안에 모두 있는지,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지,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답안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쓰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밖에 자신이 추측한 내용이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글의 구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답안을 평가합니다.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지,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는지, 즉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표현들, 그러나 반면에, 이와 달리, 먼저, 그 다음으로 등을 내용과 어울리도록 써야 합니다. 세 번째, 한국어 표현과 관련된 다음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며 적절한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였는지, 문법,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지,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지, 따라서 3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문법과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설명문 형식에 맞도록 구어체 아요, 어요가 아닌 문어체 어미를 써야 합니다. 이제 채점 기준에 따라 실제 학생 답안을 저와 함께 살펴볼 건데요. 학생들이 내용, 구조, 한국어 능력, 각각의 채점 기준에서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지난주 함께 풀어본 문제와 모범 답안을 빠르게 살펴봅시다. 이 문제는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 설명하는 문제였죠. 서론에서 조사 기관과 조사 기간, 조사 주제를 쓰고 본론에 두 가지 그래프를 설명한 후 결론에서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원인 두 가지를 써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답안은 인주병원 응급실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식중독 발생 평균 건수를 보면 2월은 평균 14건 발생하는 반면에 8월은 43건으로 3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식당이 과반수가 넘는 60%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학교, 회사가 28%, 기타 장소에서는 12% 발생하였다. 식중독이 발생하는 원인은 재료 보관 온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생선이나 고기를 제대로 익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였습니다. 그럼 실제 학생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여러분의 답안과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럼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 답안을 살펴봅시다.
서론의 첫 문장입니다. 이 차트는 식중독 발생 평균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론에 들어가야 할 조사 주제는 발생 평균이 아니라 발생 현황이라는 건데요. 평균은 첫 번째 그래프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또 조사기관은이 아니라 조사기관은, 응급실 2명, 조사기관은 이렇게 한국어 문법 조사 사용에서 오류가 있네요. 2015부터에서는 2015년부터로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빠뜨린 글자가 없는지 항상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끝, 즉 어미가 다른데요. 진행되었다로 53번 설명하는 글쓰기에서는 모든 문장을 다로 끝맺어야 합니다. 다음은 본론입니다.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므로 각각 순서대로 쓰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나열할 때 쓰는 연결 표현, 먼저 그 다음으로 등을 써서 채점 기준 구조에 맞는 답안을 씁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 대상이 빠져 있네요. 목적어 식중독 발생 평균을 넣어줍시다. 또 43건에는 N을 으로로 어울리는 조사를 써주고요. 증가할 것이다는 미래 시제인데 조사 후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니 어울리지 않습니다. 과거 시제로 바꾸어줍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설명할 때는 순서를 나열하는 연결 표현 그 다음으로를 써주고 그래프에 나와 있는 주제 그대로를 주어로 써줍니다. 그런 후에 그래프의 내용을 쓰면 되는데 식당과 학교, 회사에 숫자가 뒤바뀌어 있네요. 주어진 그래프 내용을 정확히 쓰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또 그래프 내용은 되도록 생략하지 말고 기타, 장소로 모두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자 3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발생하다, 나타나다 동사를 활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다로 마무리해주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는 주어가 필요합니다. 이 답안처럼 다양한 표현으로 원인을 설명해도 좋고 문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쓰되 원인과 함께 쓰이는 문법, 기 때문이다를 사용하여 재료 보관 온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며 고기를 제대로 익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로 3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표현을 정확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마지막 문장은 서론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제 학생의 답안에서 자주 틀리는 내용, 구조, 표현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53번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답안 작성 전 문제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요를 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53번 문제 유형에서는 다양한 그래프가 나오지만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가는 내용은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문제만 보고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개요를 먼저 작성해보세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먼저 알 수 있어서 첫 번째 채점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에 맞게 정답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두 번째 채점 기준인 구조적으로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팁, 답안 작성 후 교정 부호로 검토하기. 문제에 나온 글과 숫자를 정확히 맞게 썼는지, 띄어쓰기는 모두 맞게 썼는지,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있다면 교정 부호를 사용해서 마지막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점에 해당하는 한국어 능력 채점 기준에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어휘, 문법 사용, 맞춤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답안을 쓰면 좋겠지만 50분 제한 시간 내에 내가 쓴 글에서 맞춤법 오류를 발견했다면
간단한 교정 부호로 수정해 줍니다. 연습을 할 때부터 검토하는 습관을 기르면 더더욱 좋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에서는 53번 채점 기준과 자주 틀리는 내용, 구조,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픽 쓰기 51번, 52번, 빈칸에 알맞는 말 쓰기 유형에 대한 단계별 학습 방법을 함께 공부할 예정인데요. 수업 전에 펀픽 앱에서 해당 유형을 미리 공부해보고 아래 댓글창에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나 꼭 알고 싶은 공부 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만 쏙쏙 담은 강의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